고요한 밤 어둠이 가득 내려앉아 있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마을을 가득 채우는 그 밤, 사내의 손에는 도끼가 아니라 낡고 긴 환도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칼날의 불빛이 번쩍 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벌레만 봐도 소리를 지르던, 도끼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아이들한테까지 놀림을 받던 그 겁쟁이 나무꾼의 눈빛이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장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밤, 마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은커녕 별명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별명이 있기는 했습니다. 겁쟁이 도리, 그것이 온 마을이 아는 이 사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금해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맑은 냇물이 졸졸 흐르고 뒤로는 천길 낭떠러지 바위산이 우뚝 솟은 겨우 20가구 남짓한 외진 마을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매미가 목이 터지도록 울었으며 가을이면 밤과 도토리가 뚝뚝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여 온 세상이 하얗게 잠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강돌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22, 한창 피가 끓을 나이였건만 이 사내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면 지렁이를 보고 으악 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도끼를 들면 손에서 미끄러져 제 발등을 찍을 뻔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장작을 한 짐 치면 3걸음도 못 가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 번은 산에서 멧돼지 소리가 나자 도끼를 내팽개치고 마을까지 울며 뛰어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마을 아이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겁쟁이 도리, 겁쟁이 도리, 멧돼지 보고 울며 달려, 도끼는 산에 두고 왔네. 겁쟁이 도리, 겁쟁이 도리.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질하면 마을 어른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쯔쯔. 사내가 절에서야 장가는 갈 수 있겠냐. 나무꾼이 도끼를 무서워하면 뭘 해먹고 사냐. 불쌍하기는 한데 참 답답한 놈이여. 강돌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헤헤 하고 어리숙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하도 멍청해 보여서 아무도 그 아래 감추어진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강돌이보다 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는 이막금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40쯤, 키가 장대 같고 어깨가 문짝만 하고 팔뚝에 핏줄이 밧줄처럼 붉어진 한눈에 봐도 힘이 장사인 사내였지요. 이막금은 2해 전 어느 봄날
돛다리 하나 메고 이 마을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대장간 기술이 있소. 마을에 대장간 하나 없으니 내가 열어도 되겠소? 이장이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산골 마을에 대장간이 없어 홈이 하나 고치려면 40리를 걸어야 했으니까요. 이만큼의 대장간은 금세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낫은 예리했고 호미는 튼튼했고 쇠못은 곧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만큼을 대장장이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만큼에게는 묘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독 강도리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강도리가 대장간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이만큼은 반드시 불러 세웠습니다. 야, 겁쟁이. 강도리가 움찔하며 돌아보면 이만큼이 시뻘겋게 달군 쇠를 집게로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좀 잡아봐라. 뜨겁지도 않다. 강도리가 뒷걸음질 치면 이만큼이 껄껄 웃었습니다. 사내가 불도 무서워하면 뭐가 되겠냐. 겁쟁이한테는 도끼 대신 물레를 줘야지. 계집애보다 못한 놈.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어떤 안악은 혀를 찾고 어떤 사내는 무릎을 치며 깔깔거렸습니다. 강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숙인 고개 아래로 그 사내의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서리빨처럼 날카롭게 빛났다가 꺼졌습니다. 마치 칼날이 칼집에 도로 들어가듯이 강도리에게는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개 짖는 소리도 끊기고 세상이 고요해지는 시간. 그때가 되면 강도리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살금살금 뒷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맨발로 풀밭을 밟았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이 발가락 사이로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귀뚜라미가 울고 달빛이 산등성이를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한번 울었습니다. 강도리는 마을 뒤편 바위산 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바위 아래쪽 갈라진 틈 속에 낡은 보자기로 쌓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도리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환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칼집은 여기저기 흠이 나고 빛이 바랬지만 칼날만은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자루에 붉은 끈이 감겨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질기고 단단하고 따뜻한 끈이었습니다. 강도리의 손가락이 그 붉은 끈을 어루만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을 잡듯이 강도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더니 칼을 뽑았습니다. 스르르릉. 칼이 칼집을 빠져나오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칼날이 한 줄기 은빛을 그었습니다. 강도리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낮에 도끼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그 손이 칼을 쥐자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베고, 찌르고, 막고, 흘리는 동작이 바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건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칼끝이 바위를 스쳐 지나가자 불꽃이 탁 하고 튀었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허리가 곧았습니다. 발놀림은 춤을 추듯 가볍고 정확했습니다. 낮에 그 겁쟁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칼을 거두고 숨을 내쉬면 풀벌레 소리가 한동안 멈추었습니다. 마치 숲이 이 사내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그때 어둠 속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콜록. 강도리가 순간 몸을 낮추고 칼끝을 소리가 난 쪽에 겨누었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했던지 칼끝에서 바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다. 도리야. 어둠 속에서 늙은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곽서방이라는 늙은이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한쪽 다리를 절었으며 왼쪽 볼에 칼자국이 길게 나 있는 사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장사하다, 도적 만나 다친 불쌍한 늙은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곽서방이 바위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칼이 많이 늘었구나.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비 칠복이가 22때보다 낫다. 강도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곽서방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늙은이의 칼자국 위에 흘렀습니다. 12해 전이었다. 곽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 강칠복은 포도청에서 가장 용맹한 나장이었다. 칼을 쓰면 당할 자가 없었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지. 사람이 선하고 바르니 동료들이 모두 따랐다. 강도리가 환도의 붉은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해 가을 포도대장의 명이 떨어졌다. 강원도 산중에 둥지를 튼 산적 두목 독사를 잡으라는 명이었지. 독사는 15해 동안 관가를 농락한 천하의 흉적이었다. 곽서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비가 앞장섰다. 포도청 나장 30명이 함께 갔지. 나도 그 중 하나였다. 곽서방이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명이 죽었다. 나는 다리 하나를 잃었고 둘은 눈을 잃었다. 내 아비는 독사의 오른팔을 깊이 베었지만 끝내 칼에 맞아 쓰러졌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칠복이가 죽어가면서 나한테 이 칼을 맡겼다. 내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곽서방이 강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서두르지 말라고, 때를 기다리라고 전해달라. 강도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슬이 눈가에 맺혔는지 눈물이 맺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강도리가 눈을 떴습니다. 곽서방 어르신, 왜 그러냐? 이만큼의 오른팔에 흉터가 있습니다. 곽서방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난달 대장간에서 봤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렸을 때 오른팔 안쪽에 칼에 베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길고 깊은 흉터, 도끼나 낫에 베인 것이 아니라 환도에 뺀 자국이었습니다. 곽서방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의심했다. 이막금이라는 이름은 독사의 본명이 아니야. 놈의 본명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흉터가 있다면 그자입니다. 강도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밤바람에 붉은 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칼이 남긴 자국입니다. 곽서방이 한참 동안 강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쩔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대장간 뒤편 창고에 무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리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마을 안에 내통자가 있습니다. 내통자를 찾지 못하면 독사만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곽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겁쟁이 행세를 계속해야 한다. 이 말이지. 네, 힘들지 않냐. 강도리가 환도의 붉은 끈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때를 기다리라고. 달빛이 환도의 칼날 위에 한 줄기 빛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강도리가 칼을 칼집에 넣고 다시 보자기에 싸서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일어서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겁쟁이의 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곽서방이 중얼거렸습니다. 꼭 내 아비를 보는 것 같구나. 도리야. 며칠 뒤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두매마을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열흘에 한 번 장이 서면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제법 북적거렸습니다. 안악들은 뒷마당에서 키운 배추와 물을 내놓았고 사냥꾼은 산토끼와 꿩을 매달았고 떡장수 할멈은 시루에서 하얀 김을 피워 올리며 인절미와 송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가운데에는 국밥집 할멈이 있었습니다. 큰 가마솥에서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사골 냄새가 장터를 가득 채우면 아이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몰려들었지요. 할멈, 나도 한 그릇. 허허. 돈 가져왔냐? 없어요. 그럼 이거라도 먹어라. 할멈이 누룽지 한 조각을 아이들 손에 쥐어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오도독 깨물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도리도 장터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산에서 해온 장작 한 짐을 지고 왔는데 그 짐이 하도 작아서 마을 사내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것도 한 짐이라고 가져왔냐? 내 7살짜리 아들이 저거보다 더 지겄다. 강도리가 해에 웃었습니다. 무거워서 더는 못 지겠어서요. 사내들이 킬킬거렸습니다. 강도리가 장작을 내려놓고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으려는데 대장간 앞에서 이만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야, 겁쟁이 도리. 이리 와봐라. 강도리가 움찔했습니다. 이만큼이 대장간 앞에 떡 걷히고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시뻘겋게 달군 쇠집게를 들고 반대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느냐? 이만큼이 번쩍 들어 보인 것은 다름 아닌 물레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만큼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김 과분에서 고쳐달라고 맡긴 것인데 내가 쓰는 게 더 어울리겄다. 하하하. 장터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만큼이 물레를 강도리 앞에 탁 내던졌습니다. 겁쟁이한테는 도끼 대신 물레를 줘야지. 계집애보다 못한 놈. 강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작짐을 옮기다가 나무가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겁쟁이 도리, 겁쟁이 도리, 물레나 돌려, 물레나 돌려. 강도리가 흩어진 장작을 주우며 기어가듯 이만큼의 앞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도리가 이만큼의 앞을 지나면서 고개를 숙인 채 이만큼의 오른팔을 보았습니다. 소매가 살짝 거친 팔뚝 안쪽, 길고 깊은 칼자국, 벌겋게 아문 흉터,
강도리의 눈동자가 한순간 매처럼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겁쟁이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뒤로 넘어가고 장터의 노을빛이 길게 깔렸습니다. 강도리가 장터 구석에서 남은 장작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만득이라는 12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만득이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2해 전 만득이의 아비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고 어미는 그 충격에 알아누워 지난 겨울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미가 떠나는 날 만득이는 어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만득이는 이만큼의 대장간에서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숯을 나르고 풀물을 당기고 쇠 부스러기를 쓸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만득이가 강도리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형, 왜 그러냐? 만득아, 형은 진짜 겁쟁이야? 강도리가 만득이를 보았습니다. 만득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슬픔이 뒤섞인 맑은 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 이상해서. 뭐가? 만득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형이 장작을 벨 때 말야. 도끼가 빗나가잖아, 항상. 그래.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아니야. 만득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려 봤으니까 알아. 힘이 없으면 아무데나 빗나가. 그런데 형의 도끼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빗나가. 매번 나무의 왼쪽으로 2치씩. 그건 일부러 빗나가게 하는 거잖아. 강도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득이가 더 바짝 다가왔습니다. 마을 개들 있잖아. 이장내 삽살개, 박신의 진돗개, 장터 떠돌이 개까지. 다들 사나운 개들인데 형 앞에서만 꼬리를 내리고 엎드려. 이만큼 아저씨한테는 으르렁거리는 개들이 형 앞에서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어떻게 그래? 강도리가 한참 만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강도리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만득아. 응, 너는 눈이 참 좋구나. 강도리의 목소리에서 어리숙한 기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만득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할 것이 있단다. 알고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만득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강도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국밥집 할멈에게서 사온 주먹밥 2개였습니다. 볏짚에 싼 주먹밥에서 참기름,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배고프지? 먹어라. 만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은? 나는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도리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장작을 팔아번 푼돈으로 주먹밥 2개를 샀는데 처음부터 만득이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만득이가 주먹밥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풀어졌습니다. 참기름이 혀를 감쌌습니다.
만드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왜 우냐, 만드가? 아무도. 만드기가 주먹밥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따뜻한 밥을 안 줘. 이만큼 아저씨도 일만 시키고 찬밥 한 덩이 던져줄 뿐이야. 마을 사람들은 고아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강돌이가 만드기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다 지나간다. 만드가.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다 지나가. 만드기가 주먹밥을 씹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노을이 장터 위에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국밥 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강돌이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산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 위에 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돌이의 손이 가슴팍을 짚었습니다. 그 안에 붉은 끈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환도에서 잘라낸 끈의 한 가닥. 항상 품에 품고 다니는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강돌이가 소리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돌이가 뒷산에서 칼 수련을 마치고 마을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어디선가 올빼미가 한번 울었습니다. 그때 대장간 뒤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돌이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풀 한 폭이 자갈 하나 밟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대장간 뒤편 창고. 평소에는 묵직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실처럼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강돌이가 숨을 멈추고 눈을 문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안에서 이만큼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먹인 횃불 아래 펼쳐진 것은 호미도 낫도 아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짧은 칼, 긴 칼, 쌍칼. 창이었습니다. 나무 자루에 시퍼런 쇳날이 박힌 창. 그리고 쇠 화살촉이 가득 든 나무 상자가 벽을 따라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돌이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기고다. 이만큼이 칼날을 숫돌에 갈고 있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가 밤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강돌이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머리가 반쯤 센 50대의 이장이 이만큼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장날 뒤에 하는 것이요? 이만큼이 칼 가는 손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다음 장날이다. 다음 장날이라니. 장날에는 인근 마을 장정들이 다 장터에 모이지. 술을 마시고 씨름을 하고 떠들다가 퍼져 잠든다. 그날 밤 장정들이 술에 취해 잠든 뒤에 친다. 이장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몇 명이나 오는 거요? 30. 이만큼이 칼날을 횃불에 비추었습니다. 시뻘건 빛이 칼날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산 위에 이미 매복시켜 놨다. 내가 봉화를 올리면 내려온다. 한 시즌이면 끝난다. 이장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나는 약속대로 해주는 거지? 내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거지? 이막금이 껄껄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장 어른. 당신은 내 편이니까 마을 곳간 열쇠만 잘 넘기면 당신 가족은 털끝 하나 안 다친다. 오히려 내가 보물을 한 무더기 챙겨줄 테니 어디 가서 새 삶을 시작하면 되지. 이막금의 눈이 횃불 아래에서 뱀의 눈처럼 빛났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도리가 벽에 몸을 바짝 붙여 이장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장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강도리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내 통자가 이장이었구나. 다음 장날 30명. 강도리가 어둠 속에서 품을 짚었습니다. 가슴팍에 품어둔 붉은 끈 한 가닥.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강도리가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도리는 곽서방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고 안개가 산등성이에 걸려있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곽서방이 붓두막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솥에서 보리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강도리가 곽서방 앞에 앉았습니다. 다음 장날입니다. 곽서방의 부직갱이가 멈추었습니다. 강도리가 간밤에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무기 창고, 30명의 산적, 봉화, 신호, 내 통자 이장. 곽서방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붓두막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30명이라 곽서방이 낮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이서는 무리입니다. 포도청에 알려야지. 장날까지 열흘입니다. 여기서 포도청까지 가는 데만 나흘. 군사를 모아오는데 닷새. 시간이 모자랍니다. 곽서방이 부직갱이로 죄를 쑤셨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내 아비가 쓰던 수법이다. 곽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산과 계곡이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내 아비 칠복이는 정면으로 맞서는 법이 없었다. 지형을 읽고 함정을 파고 어둠을 이용하고 각계격파했다. 곽서방이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산적이 내려올 길은 세뿐이다. 서쪽 계곡길, 북쪽 능선길, 동쪽 물길. 이 세 곳의 함정을 파면 30명 중 절반은 걸린다. 강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상대한다. 곽서방이 강도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는 다리가 이 모양이라 칼싸움은 못한다. 하지만 활은 쏠 수 있다. 뒤에서 활로 지원하겠다. 강도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15명을 혼자서 내 아비는 20을 상대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솥에서 보리밥이 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곽서방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만득이라는 아이. 네, 그 아이가 대장간에서 심부름을 하지. 이막금의 동태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아이다. 강도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위험한 일을 시키자는 게 아니다. 그 아이한테 하나만 부탁하면 된다. 장날 밤. 이막금이 봉화를 올리려 할 때 알려달라고. 그것 하나면 된다.
봉화가 오르기 전에 막을 수 있으면 산적들은 내려오지 않는다. 강돌이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부뚜막에 불이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흘간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겁쟁이였습니다. 장작을 치다 넘어지고 지렁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해에 웃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곽서방과 함께 산적이 내려올 새 갈래 길목에 깊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사람 키보다 깊은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뾰족한 나무 말뚝을 세운 뒤 풀과 낙엽으로 덮었습니다. 냇물 건너편 좁은 길목에는 밧줄을 팽팽하게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뛰어오는 자가 걸리면 나무십 범위 위로 낮아빠지게 한 것이지요. 강돌이가 직접 나무를 베어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모습은 낮에 그 겁쟁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팔뚝 굵기의 나무가 단번에 잘려나갔습니다. 곽서방이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칠보기보다 낫구나. 장날 닷새 전 강돌이는 만드기를 찾았습니다. 해질녘 장터 뒤편 느티나무 아래 만드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만큼이 식힌 순 나르기를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드기의 손이 숯검댕으로 까맸고 고래도 시커먼 줄이 나 있었습니다. 강돌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만드가, 형, 만드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강돌이가 품에서 누룽지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솥바닥을 긁어 모은 것이었습니다. 바삭바삭 깨뜨려 만드기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만드기가 오도독 씹었습니다. 고마워, 형. 강돌이가 말했습니다. 만드가,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 다음, 장날 밤에 말이다. 이만큼 아저씨가 대장간 뒤편이나 산 쪽에서 불을 피우거나 봉화를 올리려 하면 나한테 알려줄 수 있겠느냐? 달려와서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 불을 피웁니다. 그 한마디면 된다. 만드기가 강돌이를 빤히 보았습니다. 왜? 아직은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다. 너와 마을 사람들 모두를 지키는 일이야. 만드기가 한참 강돌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씩 웃었습니다. 형, 역시 겁쟁이가 아니지? 강돌이도 웃었습니다. 비밀이다. 알았어. 나 믿어도 돼. 형. 강돌이가 만드기의 까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별이 떴습니다. 장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강돌이가 아침 일찍 장작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안악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라는 안악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강돌이를 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돌이가 지나가면 돌이야, 밥 먹었냐? 하고 물어봐 주고 겨울이면 손 시려울 텐데 하고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는 마음 착한 안악이었지요. 순이가 강돌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돌이야, 잠깐. 네. 왜요? 순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상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네.
이만큼 아저씨 대장간 뒤에 있는 창고 말이야. 거기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 쇠 갈리는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홈이나 남 만드는 소리가 아니야. 칼 가는 소리 같은 게. 강돌이가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며칠 전에 봤는데 이장이 한밤중에 대장간 쪽으로 가더라고. 이상하지 않니? 강돌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이, 누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셨습니까? 아니, 너한테만.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이장한테도, 이만큼한테도, 아무한테도요. 순이가 강돌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겁쟁이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눈빛. 순이가 물었습니다. 도리야, 너 강돌이가 다시 헤헤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서요. 헤헤. 겁쟁이의 가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강돌이가 장작을 치고 돌아서며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순이, 누이는 내 통자가 아니다. 이장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 생겼습니다. 순이 누이가 눈치를 채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눈치챌 수 있다. 이만큼이 알아차리면 강돌이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서두를 수는 없었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무겁게 감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까마귀가 마을 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강돌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비가 오면 봉화를 올리기 어렵다. 하지만 그만큼 어둠은 짙어진다. 장터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근 새마을에서 온 장정들이 술독을 열고 씨름을 하고 웃고 떠들며 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국밥집 할멈의 가마솥은 아침부터 쉴 새 없이 끓었습니다. 뽀얀 국물 냄새가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만큼은 대장간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땅, 땅, 땅. 쇠 두드리는 소리가 무슨 전쟁의 북소리처럼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돌이는 장터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다 넘어지고 손님한테 거스름 돈을 잘못 주고 옆자리 장사꾼한테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돌이의 눈은 쉴 새 없이 장터를 훑고 있었습니다. 이만큼의 움직임, 이장의 위치, 장정들의 술 취한 정도, 산으로 향하는 세 갈래 길목, 바람의 방향, 구름의 흐름, 모든 것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가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장정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이 대장간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강돌이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시작이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초저녁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제는 장대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마을을 두드렸습니다. 지붕을 때리고 흙길을 적시고 장터의 장막을 펄럭이게 했습니다. 장정들은 술에 취해 장터 여기저기에 쓰러져 자고 있었고 안악들은
아이를 재우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빼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강돌이는 자기 움막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겁쟁이의 옷을 벗었습니다. 낡은 저고리 안에서 단단한 몸이 드러났습니다. 팔뚝에는 근육이 단단히 잡혀 있었고 등에는 매일 칼 수련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돌이가 바위 틈에서 꺼내온 환도를 허리에 찼습니다. 칼자루의 붉은 끈이 허리춤에서 흔들렸습니다. 가슴팍에 품어두었던 작은 붉은 끈 조각도 꺼내서 손목에 단단히 감았습니다. 아버지, 강돌이가 칼자루를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 끝을 냅니다. 그때 빗소리를 뚫고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작고 빠른 발소리. 형, 만득이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름을 헐떡이며 강돌이 앞에 섰습니다. 이만큼 아저씨가 대장간 뒤편에서 장작을 쌓고 있어. 기름을 먹인 장작이야. 비 오는데도 불을 붙이려고 기름 먹인 천으로 덮고 있어. 강돌이가 일어섰습니다. 잘했다. 만드기가 강돌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겁쟁이 돌이 형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찬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허리가 곱고 눈빛이 칼날처럼 번쩍이는 사내. 형이 만드가. 강돌이가 만드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곽서방 어르신 주막으로 가거라.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말고 기다려라. 알겠느냐? 형은 나는 할 일이 있다. 만드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 죽으면 안 돼. 강돌이가 웃었습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슬프게. 안 죽는다. 약속한다. 만드기가 고개를 끄덕이고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빗소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돌이가 환도의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붉은 끈이 비에 젖어 손에 착 감겼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강돌이가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강돌이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발은 지늘게 빠졌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대장간 뒤편이 보였습니다. 이만큼이 있었습니다. 기름 먹인 장작 위에 기름 먹인 천을 덮고 그 아래에서 부싯돌을 치고 있었습니다. 탁, 탁, 탁. 불꽃이 일었다가 비에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만큼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 빌어먹을 비. 그때 이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 비가 너무 많이 와. 봉화가 안 올라가면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니오. 이만큼이 쏘아보았습니다. 닥치시오. 기름이 충분하면 비 속에서도 올라간다. 이만큼이 다시 부싯돌을 쳤습니다. 탁, 탁, 탁. 불꽃이 기름 먹인 천에 옮겨 붙었습니다. 직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의 얼굴에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됐다. 이만큼이 장작을 쌓아 올렸습니다. 불길이 빗줄기를 뚫고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퍽 날아온 무언가가
장작 더미에 박혔습니다. 흘덩이었습니다. 불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마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저고리, 허리에 찬 환도, 칼자루에 감긴 붉은 끈, 강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금이 알고 있는 그 겁쟁이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허리가 곱고 눈빛이 불길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사내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마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이놈이. 이장이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겁쟁이 돌이 아니오? 강돌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는 낮고 단단하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봉화는 올릴 수 없다. 이마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 겁쟁이가 미쳤나? 물레나 돌리던 놈이 뭘 하겠다는 거냐? 강돌이가 환도를 뽑았습니다. 스르릉. 칼날이 빗물을 갈라 은빛을 그었습니다. 이마금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칼을 쥔 자세, 발의 각도, 손목의 기울기, 그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칼을 휘둘러 본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이마금이 천천히 대장간 벽에 기대어 둔 자신의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겁쟁이 도리가 아니었군. 이마금의 눈이 뱀의 눈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내 놈. 누구냐? 비가 멈추었습니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더니 마치 하늘이 숨을 참은 것처럼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도 멈추었습니다. 장작의 불꽃이 비에 반쯤 꺼진 채로 지익, 지익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마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칼을 든 두 사내, 이마금이 칼을 비스듬히 세우며 물었습니다. 내 놈, 누구냐? 강돌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반쯤 꺼진 봉화의 불빛이 강돌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겁쟁이의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주름 하나 없이 단단했고 입은 일자로 다물려 있었고 눈은 12해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그 두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그리고 결의. 강돌이가 환도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칼자루에 감긴 붉은 끈이 반쯤 꺼진 불빛에 물들어 핏빛으로 빛났습니다. 강돌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마금.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대지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독사. 이마금의 눈이 벌어졌습니다. 12해 전 포도청 나장 강칠복을 기억하느냐? 이마금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강돌이가 환도를 이마금의 오른팔 쪽으로 겨누었습니다. 내 오른팔에 남은 그 칼자국, 그것은 내 아버지의 칼이 남긴 것이다. 이마금의 오른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돌이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나는 강칠복의 아들, 강돌이다.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봉화에 꺼져가는 불꽃 위에 떨어져 치익 하고 증기를 뿜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이마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은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기. 이막금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강칠복의 아들, 그 겁쟁이가 내가 2해 동안 계집애보다 못한 놈이라고 물레를 던져주고 놀리던 그놈이 강칠복의 새끼였다. 이막금이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좋다. 아비를 따라 죽여주마. 이막금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쉬. 강도리가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이막금의 칼이 빗나가 뒤편 장작 더미를 갈랐습니다. 나무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이막금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일격. 강도리가 환도를 들어 막았습니다. 쩡.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꽃이 칼날 사이에서 튀었습니다. 두 사내의 눈이 칼날 머머로 마주쳤습니다. 이막금의 힘은 장사였습니다. 칼을 밀어내는 힘이 산을 밀듯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리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12해 동안 밤마다 칼을 쥐고 산을 오르고 바위를 치며 단련한 팔이었습니다. 강도리가 칼을 흘려 이막금의 칼을 비켜내며 옆으로 돌아 이막금의 오른쪽을 쳤습니다. 칼 끝이 이막금의 소매를 찢었습니다. 찢어진 소매 사이로 오른팔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길고 깊은 칼자국. 12해 전 아버지의 칼이 남긴 흉터. 이막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비도 이 팔을 베었지. 하지만 끝내 나를 죽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강도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못 끝낸 것을 끝내러. 그때 대장간 뒤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아, 악. 이장이 도망치다가 넘어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앞에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곽서방이었습니다. 곽서방의 손에 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장 어른, 어딜 가시오? 이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협박당한 것이오. 어쩔 수 없었소. 곽서방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관가에서 하시오. 이막금과 강도리의 칼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쩡, 쩡, 쩡. 빗줄기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비 속에서 두 사내의 칼이 번개처럼 빛나고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막금은 힘이 세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산적의 두목으로 20년 이상 칼부림을 해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강도리에게는 이막금이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2해 동안의 인내, 12해 동안 겁쟁이로 살며 참아온 모든 것이 지금 이 칼 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막금의 칼이 강도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비에 섞여 흘렀습니다. 강도리가 이를 악물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의 환도가 허공의 반원을 그렸습니다. 칼 끝이 이막금의 오른팔을 정확히 베었습니다. 12해 전 아버지가 베었던 바로 그 자리. 이막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악. 칼이 이막금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막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른팔을 움켜쥐며 강도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도리가 환도를 이막금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붉은 끈이 비에 젖어 칼자루에 자짝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강도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물레를 던져주며 말했었지. 이막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겁쟁이한테는
도끼 대신 물레를 줘야지. 계집애보다 못한 놈. 그렇게 말했었지. 강도리의 칼끝이 이만큼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겁쟁이가, 그 계집애보다 못한 놈이 내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만큼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넌 어떻게 2해 동안 내가 물레를 던질 때마다 나는 참았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나를 짐승 취급할 때마다 나는 이 칼의 붉은 끈을 만졌다. 강도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때를 기다리라고.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한 줄기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빛이 환도의 칼날 위에 흘렀습니다. 강도리의 눈가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흘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런데 봉화는 반쯤 올랐었습니다. 이만큼이 장작에 불을 붙인 순간부터 굴꽃은 하늘을 향해 기름진 연기를 피워 올렸고 산 위의 산적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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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산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세 갈래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도리가 고개를 돌려 산을 보았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빛속에서 붉은 점처럼 반짝였습니다. 곽서방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쪽 10명, 북쪽 10명, 동쪽 10명, 30이다. 강도리가 이만큼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장도 나란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서쪽과 북쪽 함정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쪽 물길에도 밧줄을 쳐놨습니다. 곽서방이 활을 들었습니다. 내가 느티나무 위에서 활로 지원한다. 너는 함정을 빠져나온 놈들을 상대해라. 강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 소리와 발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산적이다. 산적이 온다. 장터에서 잠자던 장정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순이 안악이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혼란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강도리가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겁쟁이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환도를 찬 사내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등이 곱고 칼자루의 붉은 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돌이야? 강도리가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들으세요. 산적 30명이 마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악과 아이들은 곽서방 주막지하로 피하세요. 장정들은 각자 홈이든 도끼든 들고 장터 뒤편 냇물 쪽으로 모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도리야, 너 대체. 강도리가 웃었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에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산길에서 내려오던 산적 10명 중
6시 함정에 빠졌습니다.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쪽 능선길에서도 5시 걸렸습니다. 동쪽 물길에서 뛰어오던 산적들은 밧줄에 걸려 진을 속에 나뒹굴었습니다. 30명 중 16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나머지 14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횃불과 칼을 든 산적들이 고함을 지르며 장터로 달려왔습니다. 그 앞에 강도리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위에서 곽서방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퍽, 퍽, 2명이 쓰러졌습니다. 산적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강도리가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환도가 빛속에서 빛났습니다. 베고, 맞고, 피하고, 찌르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번개처럼 빠르고, 바위처럼 단단한 칼놀림이었습니다. 산적 하나가 칼을 내리쳤습니다. 강도리가 몸을 낮추어 피하며 산적의 손목을 베었습니다. 칼이 떨어지고 산적이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창이 날아왔습니다. 강도리가 몸을 돌려 환도로 창자루를 쳐냈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 2번째 산적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3번째가 달려들었습니다. 강도리가 한 발 물러서며 아버지의 환도를 수평으로 그었습니다. 칼바람이 빗줄기를 갈랐습니다. 3번째 산적이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장정들이 용기를 얻어 호미와 도끼를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으라차차 장정들이 산적들과 뒤엉켰습니다. 곽서방의 화살이 계속 날아갔습니다. 혼전이었지만 승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함정의 절반이 빠지고 화살에 2이 쓰러지고 강도리의 칼에 3이 넘어지고 나머지는 술 깬 장정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달빛이 장터 위에 쏟아졌습니다. 진흙과 빗물과 땀이 뒤범벅이 된 장터 한가운데에 강도리가 서 있었습니다. 환도를 땅에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칼자루의 붉은 끈이 달빛에 물들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도리를 보았습니다. 멧돼지 소리에 울며 도망치던 겁쟁이, 도끼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약골, 물레를 던져줘도 아무 말 못하던 사내, 그 사내가 지금 30명의 산적을 물리치고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국밥집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겁쟁이 돌이란 말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젖은 땅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장터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묶여있는 이만큼, 묶여있는 이장, 붙잡힌 산적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강도리. 곽서방이 강도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강도리, 포도청 나장 강칠복의 외아들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2해 전 강칠복은 산적 두목 독사를 잡으러 이 산중에 왔다가 전사했소. 그리고 그 독사가 바로 이 산에 이막금이요. 사람들이 이막금을 보았습니다. 이막금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강도리는 아비의 원수를 찾기 위해 2해 전부터 이 마을에 들어와 겁쟁이 행세를 하며
곡사의 정체를 확인했소. 마을을 습격하려는 산적의 계획도 밝혀내어 간밤에 마을을 구한 것이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순이 안악이었습니다. 순이가 강돌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이야. 네, 미안하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겁쟁이인 줄만 알았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넘겼다. 미안하다. 돌이야. 그 뒤로 마을 사내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돌이야. 내 장작짐이 작다고 놀렸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꼬 멧돼지 보고 울었다고 깔깔 웃었는데 겁쟁이라고 아이들한테 노래까지 시켰구만. 사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악들이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 있었습니다. 국밥집 할멈이 강돌이 앞에 와서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할멈의 손이 강돌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어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강돌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때 작은 그림자가 달려왔습니다. 형, 만득이었습니다. 만득이가 강돌이에게 달려와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형이 겁쟁이가 아닌 건 나는 알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이 웃음 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돌이가 만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약속 지켰지? 안 죽었다. 응. 강돌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세상의 먼지를 모두 씻어낸 것처럼 푸르고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강돌이가 환도를 뽑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끈이 아침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아버지, 강돌이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끝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따뜻한 봄바람이 강돌이의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끈이 바람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며칠 뒤 포도청에서 군사가 도착하여 이막금과 산적 잔당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이장은 관가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돌이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곽서방이 물었습니다. 포도청에서 내 아비의 공을 인정하여 너를 관직에 추천하겠다 했는데 가지 않겠느냐? 강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있겠습니다. 왜? 강돌이가 장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득이가 장터에서 국밥집 할멈을 돕고 있었습니다. 순이 안악이 빨래를 널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씨름을 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겁쟁이도 받아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곽서방이 피식 웃었습니다. 겁쟁이는 이제 없는데 그래도요. 강돌이가 웃었습니다. 그해 봄 강돌이는 산 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전사한 곳이었습니다. 자풀이 우거진 산비탈에 작은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곽서방이 12해 전에 쌓아놓은 강칠복의 무덤이었습니다. 강돌이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칼자루에서 붉은 끈을 풀었습니다. 12해 동안 함께한 끈이었습니다. 칼 수련을 할 때 손에 감았던 끈. 겁쟁이로 살면서
이를 악물 때 만지작거렸던 끈. 장날에 물레를 던져줘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끈이 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담긴 끈이었습니다. 강돌이가 그 붉은 끈을 아버지의 무덤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진달래꽃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때를 기다리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강돌이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2해를 기다렸습니다. 겁쟁이로 살았습니다. 물레를 받아 들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붉은 끈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강돌이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냇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강돌이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넓고 당당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드기가 뛰어왔습니다. 형, 할멈이 국밥 끓였대. 빨리 와. 강돌이가 웃으며 만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마솥에서 뽀얀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봄바람에 실려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그 뒤로 강돌이는 두메마을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합니다. 만드기를 동생처럼 거두어 글과 무예를 가르쳤고, 만드기는 훗날 포도청에 들어가 아버지 강칠복 못지않은 용맹한 나장이 되었다 하지요. 곽서방은 그 봄이 지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강돌이의 손을 잡고 웃으며 칠보가 내 아들 잘 키웠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노래가 바뀌었다 합니다. 겁쟁이 돌이가 아니라 용감한 돌이, 용감한 돌이. 산적 서름 물리치고 마을 지킨 우리 돌이. 그 노래가 바람에 실려 먼 산등성이까지 퍼져나갔다 합니다. 옛말에 이르지요. 참는 자에게 때가 오고 기다리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겁쟁이 나무꾼 강돌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